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후 재편된 한국철도가 ECA 원조하에서 경제재료를 위해 추진된 철도 부분과 신노선 건설 과정을 왜 검토해야 하는지 그 연구사적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경제자립과 ECA 원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ECA 원조의 입안 과정을 개괄하여 미국 측이 철도 운영 계획을 추진한 배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3년간의 점령하에서 한국인에 의한 철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선로, 차량 등 철도 전반에 걸친 수송시설의 노후화는 한국 철도에 있어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인 관리하에 철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영자원을 확보, 투입하여 수송 부흥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재의 공급은 지역 내에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생국가를 지원하는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이틀 후인 1948년 8월 17일 미 국무성 극동연구부는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하에서 남한의 좌익 및 북한 정권을 배제함으로써 창출되었던 점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침공과 남한에서의 혁명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경제도 생산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1948년 10월에는 4.3 제주도 사건을 진압할 한국군 제14연대에 의해 여순 반란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게릴라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38도선에서는 1949년 1월부터 한국군의 남방경비원 인수를 계기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 인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와 이를 지탱할 자립경제의 확립은 신생국가에 있어서 긴급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관점은 이미 1947년 8월 4일 스윙크 176-30의 미국의 대안 정책에서 제시되어 장래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완화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인 원조 계획의 실행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후 1948년 1월 14일에 스윙크 176-35 가운데 주한미군의 철수가 확정되자 이용 가능한 자금과 시간 내에서 견고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 지시되어 1948년 4월 8일 NSC 8에서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의무를 점차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북한 및 기타국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군대 훈련과 장비 확보에 관한 계획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경제 원조 계획의 수립이 결정되어 한국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미국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48년 4월에는 미 육군성의 로얄과 드래퍼가 원조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제 전문가 4명과 함께 내한하여 시찰한 후 긴급 구호 원조가 아닌 경제붕의 원조를 실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1948년 경제협조법에 입각하여 유럽 경제 부흥의 원조로서 게시된 ECA 원조가 한국에도 적용되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 육군성에게 1949년 1월 1일부터 원조 업무를 ECA에 이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잘스만 국무성 점령지 담당 차관보에 의해 1948년 9월 초 3개년 원조 계획에 의한 대한 원조 방침이 제시되어 석탄, 비료, 전력, 어업 생산을 늘려 무역 수지의 적재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현 재무장관과 헬믹 주한미군 민사차장 간의 ECA 원조 교섭이 10월 4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ECA 원조 자금을 통해
계획에 입안해서 수행된 통괄적인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경제 자체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신생국가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10일에 체결된 한미경제원조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원조 물자의 청구, 획득, 배급, 사정 등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부흥 계획 및 수입, 수출 계획의 책정에까지 외교시설의 특서를 부여받은 미국 원조 대표의 합의 또는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의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대충 자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용을 미국 측에 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 부흥은 미국 정책의 하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는 호프만 ECA 국장이 내한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ECA 3개년 경제 부흥 사업의 추진에 관해 협의하고 그 조사와 계획 작성을 네이앤 짐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네이앤 짐머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뉴욕과 시카고의 지점, 워싱턴 DC에 대표단을 설치하여 지난 50년간 48국에 걸쳐 약 5,000건에 달하는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삼척, 경인, 부산 진구에 대한 현지 조사와 ECA 요원 및 한국 정부 요원과의 회담을 걸친 후 ECA 3개년 원조 계획의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만 대통령의 재선 연설을 통해 ECA 원조를 저개발국에도 적용할 것이 포인트 4 계획으로 알려진 뒤 1949년 3월 23일 NSC 8-2에 이르러서 NSC 8에서 규정된 주한미군의 철수 시점을 1949년 6월까지 연기하는 한편 경제 원조와 군사 안전을 위해 3개년 원조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군사경제고문기구인 주한미 사절단 하에 1949년 1월 1일 ECA 한국 지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주한미 사절단은 주한미국 대사 무철 단장으로 주한미국 대사관, 주한 ECA 사절단, 주한미군 고문단의 3개 부문으로 편성되어 3개 부문은 각각의 부문에서 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생국가의 자위 및 자립체제의 확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원조가 군사원조와 폐허를 이루는 체제하에서 ECA 한국 지부는 군정천 경제고문이었던 만스 박사를 지부장으로 경제원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지부는 사업부로서 농업식량부, 공업광산부, 전력부, 교통통신부, 기술훈련부를 두고 교통통신부 임시부장에는 군정청 시대의 철도 운수국장이었던 맥랄란 중령이 임명되어 교통부와의 연락 및 의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있어서 자립경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자 미국의 이니셔티브하에서 ECA 원조 계획이 한국에도 적용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도 부흥 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계획의 의의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